우리의 안전은 우리 손으로. 민방위가 지켜갑니다. 다중이용 시설은 물론 각 가정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안전 필수품. 이제 소화기 사용법은 상식이죠. 네? 아직까지 모르신다고요? 먼저 소화기입니다. 소화기 몸통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을 뽑습니다.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해 손잡이를 움켜쥐며 분말이 골고루 불을 덮을 수 있도록 쏩니다. 소화전은 2인 1조로 사용하는데요. 먼저 소화전 함을 열고 호스와 노즐을 꺼냅니다. 한 사람이 호스와 노즐을 들고 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불이 난 곳까지 이동한 뒤 밸브 개방 신호를 주면 밸브 개방! 다른 한 사람은 밸브를 연 다음 뛰어가서 호스 잡는 것을 도와줍니다. 이렇게 노즐 끝을 돌려 방사 각도를 조절해가며 불을 끕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신이 최초 발견자라면 주변 사람에게 알리기, 119로 신고하기, 불 끄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를 해야 하는데 어떤 순서로 해야 할까요? 순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불이야를 2번 이상 크게 외쳐서 화재 발생 사실과 자신의 위치를 주변에 알리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119로 신고해야 합니다. 화재가 강할 때는 즉시 대피해야 하지만 화재가 약하고 대피로가 확보되어 있다면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하여 불을 꺼야 합니다. 옥내 소화전이 가까이 있으면 부착된 발신기를 3개 눌러서 건물 전체에 경보를 울립니다. 응급 환자가 발견되면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하며 이 환자의 호흡이나 심장 박동이 없다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소방관이 도착하면 화재가 발생한 위치와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소방관에게 알리고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안내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여러 사람이 있다면 119 신고, 소화기로 불 끄기, 소화전 호스 전개와 밸브 열기, 그리고 다른 방 사람들의 대피 유도 임무를 분담하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불이야를 2번 이상 크게 외쳐서 화재 발생과 자기의 위치를 주변에 알립니다. 대피할 때는 가능한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아야 합니다. 또 문을 통과한 후 닫고 나와야 합니다. 연기가 차 있는 공간을 통과할 때는 공기를 거를 수 있는 수건 등으로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합니다. 연기는 뜨거워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호흡 위치를 낮출수록 맑은 공기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밖으로 대피할 수 없을 때는 주변의 재료를 이용하여 문틈을 막고 창문을 열어서 구조를 요청합니다. 완강기가 있을 때는 창문을 통하여 외부로 탈출합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연기나 화염으로 차단되면 옥상으로 올라가 구조를 요청합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119로 신고합니다. 신고할 내용은 화재가 발생한 장소, 건물 내의 발화 지점, 불의 크기, 거주자 유무 등입니다. 화재가 약하고 대피로가 확보되어 있다면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하여 불을 꺼야 합니다. 옥내 소화전이 가까이 있으면 부착된 발신기를 3개 눌러서 건물 전체에 경보를 울립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화재 알림, 119 신고, 소화, 대피 유도를 분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상자가 있으면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만약 숨을 쉬지 않거나 심장 박동이 없으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실외로 대피한 사람은 화재의 위치와 요 구조자 유무를 소방관에게 알리고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안내합니다.
무각본 소방훈련은 발화 시각과 장소를 사전에 알려드리지 않고 훈련 당일 불시에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건물 내 적당한 장소에 화점을 설치합니다. 인체에 해가 없는 연기를 뿜어낼 연무기를 갖다 놓습니다. 부상자를 화점 근처에 배치합니다. 주요 장소에는 캠코더를 설치합니다. 오렌지색 기동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진행을 돕기 위하여 곳곳에 배치됩니다. 미리 알리지 않은 때 연무기로 연기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연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불이야를 여러 번 외쳐서 건물 내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큰 목소리로 외쳐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알렸는지를 진행 요원이 확인합니다. 여러 명의 사람들이 119로 화재 신고, 소화기 동원 및 작동, 소화전 전개 및 작동, 다른 방 사람들의 대피 유도 임무를 분담하는지 진행 요원이 확인합니다. 옥내 소화전에 부착된 발신기를 강하게 눌러 건물 전체에 경보를 울리는지 진행 요원이 확인합니다. 119 신고는 실제로 119로 전화를 걸어서 신고합니다. 119 상황실에 녹취된 음원을 청취하여 적절하게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동원할 수 있는 거리에 비치된 소화기를 얼마나 가져오는지 진행 요원이 확인합니다. 소화기를 든 직원이 화점으로 오면 진행 요원이 훈련용 소화기로 바꿔줍니다. 안전핀을 뽑고 노즐을 화점으로 향하게 한 후 손잡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소화하는지 진행 요원이 확인합니다. 옥내 소화전은 2인 이상이 작동하여야 합니다. 소화전 함에 있는 호스를 화점 근처까지 펼친 후 동료에게 밸브 여세요라고 외쳐야 하고, 동료가 밸브를 열기 위해 밸브에 손을 대면 진행 요원이 밸브 개방을 제지합니다. 이 과정이 바르게 이루어지는지 진행 요원이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 연기가 없거나 적으면 빠르게 이동해야 합니다. 연기가 많은 곳에서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하는 자세가 적당한지, 혹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실외로 대피하는 경로를 선택했는지 등을 진행 요원이 확인합니다. 계단을 통하여 1층으로 내려갈 수 없으면 옥상으로 올라가서 5가지 등을 흔들어서 구조를 요청해야 하며, 진행 요원은 이를 확인합니다. 복도로 나갈 수 없는 구역이 발생하면 창문에 설치된 완강기를 이용하여 외부로 탈출해야 합니다. 완강기를 바르게 사용하는지 진행 요원이 확인합니다. 부상자를 발견하면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진행 요원이 부상자가 숨을 쉬지 않으니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라고 하면서 부상자를 평가용 마네킹으로 바꾸어주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이 정확한지는 자동으로 측정됩니다. 119 신고를 받으면 가장 가까운 119 안전센터의 소방차가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소방차가 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 시간이 현장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소방차가 보이면 진입이 쉬운 위치로 소방차의 정차를 안내합니다. 소방관이 차량에서 내리면 정확한 화재의 위치와 대피 상황을 소방관에게 알려줍니다. 이 과정을 진행 요원이 확인하고 무각본 소방훈련은 모두 종료됩니다. 화재를 발견한 곳에 여러 사람이 있고 대피로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119 신고, 소화기 동원 및 작동, 소화전 전개 및 작동, 다른 방 사람들의 대피 유도 임무를 분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소리로 불이야를 외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화재 경보기를 강하게 눌러서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119를 신고할 때 화재 발생 건물명 또는 주소, 건물의 용도, 화재 확대 정도,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를 침착하게 119에 알리는 것을 익혀야 합니다. 근무지 부근에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고 있어야 하며 안전핀을 꽂고 손잡이를 움켜쥐고 화염의 가장자리부터 비로 쓸듯이 약재를 분사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근무지 부근에 설치된 옥내 소화전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한 사람이 호스를 화전 부근으로 펼친 후 또 한 사람이 밸브를 돌려서 물을 뿌리는 소화전 작동법을 익혀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아야 하고 연기가 많을 때에는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하며 문은 닫고 나오는 등의 대피 요령을 익혀야 합니다. 출입구로 대피할 수 없을 때 사용하며 완강기 고리를 지지대에 걸고 창밖으로 줄을 내리고 벨트를 가슴에 조인 후 지지대를 창밖으로 돌리고 고리 부분에 로프를 잡고 창밖으로 몸을 옮긴 후 팔을 벌린 자세로 서서히 하강하면서 대피하고 다음 사람이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완강기 사용법을 익혀야 합니다. 환자를 편안하게 눕히고 가슴 중앙을 30회 강하게 5에서 6cm 깊이로 압박한 후 머리를 젖히고 턱을 들고 코를 막은 후 입으로 숨을 2회 불어넣고 다시 가슴 압박과 숨 불어넣기를 반복하는 심폐소생술을 익혀야 합니다. 소방차가 도착하면 소방차 진입로, 발화 위치, 실내 진입 경로, 대피하지 못한 사람 임무를 소방관에게 안내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 화재 발생 시 올바른 대피 방법을 알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에 따른 대피 방법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재 발생 시 건물 유형별 올바른 대피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세대 주택이나 상가 등 일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계단을 통해 신속하게 지상으로 대피합니다. 지상 대피가 어려우면 옥상으로 대피하거나 밖으로 통하는 창문이 있는 실내에서 창문을 닫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계단으로 대피할 때는 옥외 계단이나 피난 계단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일반 건물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대피하세요. 지상 대피가 어려우면 옥상이나 밖으로 통하는 창이 있는 실내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계단으로 대피할 때는 옥외 계단이나 피난 계단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안전한 화재 대피를 위한 4가지 보너스 팁. 하나, 평소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탈출 계획을 세우고 대피 시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하세요. 둘, 평소 안전교육과 재난훈련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셋, 화재 시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주세요. 넷, 타인의 구조는 구조대원에게 맡겨주세요. 생활 속 철저한 대비가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줍니다. 예, 왕관기는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사람이 체중에서 자동으로 내려가는 네. 피난 탈출 기구입니다. 로프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로프를 이용해서 예. 자동으로 탈출한다. 예. 일반 완강기하고 또 간이용 완강기가 있다고 하는데 구성품을 보면서 자세히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설명 좀 예, 해주시죠. 예. 예. 지금 두 종류가 앞에 보입니다. 예, 두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바로 요게 조그만 거는 일반 간이 왕관기입니다. 간이 완강기. 예, 먼저 이제 간이 왕관기부터 설명드립니다. 네. 간이 왕관기는 보시다시피 구성품이 간단합니다. 이거 지금- 안전고리하고 네, 안전고리, 그다음에 로프릴 로프릴,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네. 요거 안전벨트. 안전벨트. 이렇게 간단히 세 가지 구성되어 있고 네. 여기 왕관기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 예, 본체가 본체를 있습니다. 보시면 요 안에 조속기가 달렸습니다. 조속기라고 하는 조속기가 거는 뭐냐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자동 속도 조절 장치. 속도 조절 예, 장치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일반 왕관기인데 일반 완강기요. 먼저 케이스를 열고서 네. 보시면은 간이 왕관기가 좀 비슷한데 네. 먼저 연결고리 연결고리. 요게 있고 그다음 왕관기 본체. 본체. 요것도 똑같이 요 안에 조속기. 조속기가 달렸습니다. 속도 네. 조절 장치. 속도 조절 장치.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왕관기 로프릴 로프릴, 그리고 안전벨트가 있습니다. 안전벨트. 주로 내려갔을 때 주로 이거 안전벨트를 네.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나 크게 달라 보이진 않거든요. 네. 어떤 근데 요거는 차이점이 있죠? 창밖으로 리를 던지면은 요 안에 안전벨트가 또 있습니다. 아, 두개 양쪽으로 있습니다. 완전 벨트가 있고. 예, 양쪽으로 해서 한 사람이 들어가면 한 사람이 올라가지고 도로레 형식으로 됐습니다. 아, 이거는 예. 그렇게 돼 있고. 이게 일반 완강기입니다. 네, 일반 왕관입니다. 간이용 완강기는 안전벨트가 요거 또 하나입니다. 반대 하나만 달려 있는 하나 거예요. 됐어가 한 번 들어가면 이랬어요. 아, 그러면 한 명만 살고 끝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모텔이나 호텔 두 분 투숙했을 때 한 사람이 내려왔으면은 다른 분은 네. 다른 탈출로를 확보해가지고 다른 데로 탈출합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신속하게 자세 낮추셔가지고 휴지라든가 네. 또는 손수건에 물을 적셔가지고 네. 호흡기를 가지고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서 밖으로 나가시거나 네. 아니면 화장실에서 임시 대피하시거나 아. 여러 가지 탈출 방법이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지금 저희는 완강기를 이용해서 탈출한다 얘기를 하지만 예. 완강기 외에도 또 다른 탈출 방법들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몇 가지만 또 소개 좀 해주시죠. 주로 현장에 왕관기 없을 때는 네. 보통 이제 가정집에 보면 아파트 같은 게 특히 예. 3층 이상 설치됐는데 이거는 1992년 이후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베란다 끝에 가시면은 네. 옆집으로 탈출하는 비상용 경량 칸막이가 있습니다. 깨지죠. 그렇죠. 네. 이거는 1cm 두께 미만의 석고 보도로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건을 쌓아놓으면 된다 안 된다? 그 단점은 창고로 되어 있거나 네네. 물품을 엄청 많이 적재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평소 우리 가족분들이 몰라서 예. 또는 창고로 돼 있어가지고 옆집을 탈출을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또 뭐죠? 하나 이제 화재 대피 공간이 있는데 네. 주로 이제 화재 대피 공간 평소에는 거기 아시대도 네. 화재 대피 공간 안에 물품을 거기도 엄청 많이 싸놔요. 그걸 광처럼 사용하시죠. 창고처럼. 예, 창고처럼 예. 싸놨기 때문에 평소에 그걸 다 비워두고서 위급 시에 예. 그 화재 대피 공간에 대피해서 예. 반드시 119에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 안에서 내 구조를. 위치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같이 보시죠. 네. 예.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일반 왕관기 설명드리자면은 먼저 네. 케이스를 열으시면은 먼저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연결 고리가 네, 있습니다. 연결 고리인데 연결 고리를 여기다 연결하시고 네. 아. 지금 미리 걸어놔서 그런데요. 예. 걸게 왕관기는 되고. 지지대가 있습니다. 지지대. 네. 예, 지지대 탈출 지지대가 걸고서 그 다음에 왕관기를 꺼내가지고 네. 왕관기 몸통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 네.
예, 본체를 보시면 요 안에 자동 속도 조절 장치 조속기. 조속기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여기다 걸고서 네. 이렇게 그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걸고서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나사를 네, 조이고. 꼭 쥐고 이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된 게 지금 이 뒤에 있는 저 모양입니다. 요거 저희도 네. 미리 설치해놨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된 거예요. 똑같은 네. 겁니다. 그러고 나서 네. 요게 왕관기 로프 릴입니다. 창밖으로 던지되 네. 대신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밖에 지나가는 사람이 보시면은 있는지. 지나가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걸 반드시 확인하고서 밖으로 딱 던집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국민들이 보면은 사용법을 몰라가지고 네. 왕관기를 펼치더라도 주로 잘못하면 줄 잡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줄 잡고 들어가지고 미끄러워서 뜨거우니까 추락사는 경우도 있고 네. 못 그리고, 잡으니까 뜨거워서. 예, 안전벨트 네. 자체를 몰라서 추락사는 경우 많습니다. 막 뛰어드는 게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먼저 보시면 이게 안전벨트입니다. 네. 안전벨트 보시면 앞에 보시면은 이게 안전고리입니다.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자동으로 줘야 됩니다. 대신 현재 시중에 있는 모텔이나 호텔 일반 왕관기가 설치됐는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일반 왕관기에서도 신형입니다. 신형이에요? 그 제가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70~80% 이상이 구형이에요. 아. 구형은 안전고리가 상당히 헐겁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게 풀려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추락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풀려서요. 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안전벨트 앞에 안전고리를 밖으로 뒤밀고 네. 그 다음에 머리로 바로 이렇게 뒤집어 써가지고 네. 겨드랑이 있죠? 네. 겨드랑이 끝에 끝에. 너무 놓으시면 얘가 내려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렇죠. 거꾸로 떨어지거나 허리에 추락사합니다. 차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끝에 붙잡아주고 나서 안전고리를 꼭 안으로 조이고 한 손으로는 꼭 잡습니다. 놓으시면 안전벨트가 내려가기 때문에 네. 잘못 추락사 위험 때문에 잡고서 뒤로 창문 쪽으로 가셔가지고 뒤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돌아섭니다. 그리고 앉습니다. 네네. 앉으면서 다리 하나를 뒤밀고서 나머지 내려갈 때 이거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려가시면은 바로 이 상태가 내려갑니다. 아하. 그래서 손은 바로 앞으로 나란히. 옆으로 벌리면 안 됩니까? 옆으로 벌려도 되고 현장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현장에 따라서. 왜냐하면 손을 들으시면은 안전벨트가 쭉 풀립니다. 그렇죠. 쑥 예, 빠져나가겠죠. 예. 미꾸라지처럼. 그래서 추락사 네. 경우가 대부분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상태나 양팔을 벌리거나 네. 이렇게 해가지고 시선은 아래 쳐다봅니다. 아래 아래를 쳐다보면 딱 보는 이유는 내려가면 뭔가요? 아래 보는 이유는 네. 아래층에 각종 물체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래기라든가 예. 아니면 또 밖에 또 아파트 이제 그런 데 보시면은 밖에 이제 항아리라든가 여러 가지 물체를 놓는 경우가 많아요. 네. 또 화분이라든가. 그때 딱 내려가다 그게 걸린다. 그러면 딱 내려가면서 아래에 있는 안전벨트가 하나가 또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본인이 평소에 사용법 숙지하셔가지고 올라오는 거를 내가 잡으면 멈춥니다. 그래서 본인이 속도 조절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네네. 그냥 막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죠, 또. 그러면 위험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통 체중에 의해서 네. 사람마다 몸무게에 따라 틀립니다. 네네. 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면 지상에 착지합니다. 착지하시고 나서 다 내려왔을 때 요거를 밖으로 뒤밀고서 네네. 다 내려와서 밖으로 뒤밀고서 바로 다시? 위로 빼면은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일반 왕관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배운 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서 클로징 할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준비됐어요? 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딱 오면 겁나요, 일단은. 근데 이렇게 다 설치해 주셨으니까. 자, 나중에 위급 상황 때는요, 안내 요원들이 다 옆에 계십니다. 안내 요원의 안내에 따라서 차근차근, 천천히, 침착하게 행동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부터 배운 대로 해보겠습니다. 안전벨트를 잡고, 안전고리를 잡고, 안전고리 쭉 앞으로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열리네요. 예, 머리 넣고, 팔 넣고, 자, 팔 넣고, 허리에 차면 안 됩니다. 예, 이거 복대 아니에요. 네, 이렇게 올려서 안전고리를 쭉 가슴까지 당깁니다. 긴장되네요. 네, 여기까지 된 겁니다. 맞죠? 네, 탑니다. 지금부터 보셔야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 네.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고소공포증 계신 분들은 위에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밑에서 잡아주시는 걸로. 네, 밑에서 잡아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을 믿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발 내렸고요. 자, 고리 잡았습니다. 팔은 앞으로 빼라 그랬죠? 팔은 앞을 보고 다리는 뻗으라 했습니다. 고개는 아래로. 이 자세가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럼 줄을
안전고리를 좀 더 당기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고리를 빼고, 자, 머리 뺍니다.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사실 많이 떨리는데요. 여러분이 잘 숙지하고 계신 이 안전 완강기 이용 방법,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고 놀러 가거나 어디 이동했을 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많이 숙지해 두시고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전을 부탁해.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부! 평소 등산을 좋아하는 30대 정민 씨. 그날도 자주 가던 산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보통 때와는 다르게 얼마 걷지 않아 갑자기 숨이 가빠오고 현기증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주변의 도움을 청하기도 전에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근 레포츠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등산과 캠핑족이 늘어나고 수영과 자전거 등을 즐기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함께 급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전사고입니다. 특히 심정지 환자의 경우 제대로 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때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고 기본적인 심폐소생술만 시행해도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시 먼저 양쪽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의식을 확인합니다. 의식을 확인한 다음 특정인을 지목해 119 신고를 부탁합니다. 심폐소생술의 첫 단계는 가슴 압박으로 구조자는 환자의 양쪽 유두를 잇는 가상선 중앙에 손꿈치를 포개 압박을 시작합니다. 이때 구조자는 손가락을 서로 깍지 끼어 환자의 흉벽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팔이 환자의 가슴과 수직을 이루도록 하고 자신의 체중을 실어 강하게 압박합니다. 쇠기는 환자의 가슴이 약 5에서 6cm 깊이로 들어가도록 하고 분당 100회의 속도로 빠르게 30회 실시합니다. 가슴 압박 후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한 손으로 이마를 지그시 누르고 다른 손의 두 손가락으로 턱을 들어올려 고개를 젖혀주는데요. 이런 자세는 혀의 근육을 위로 당겨줘 혀가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기도가 확보되면 인공호흡을 실시하는데요. 한 손으로 환자의 코를 막고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은 다음 빠르게 2회 실시합니다. 이때 시선은 환자의 가슴을 보면서 가슴이 충분히 부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자는 환자의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해서 시행합니다. 환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부담스러운 경우 보호기구를 사용해 접촉을 줄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공호흡 보호기구로는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페이스 쉴드와 한방향 밸브로 만들어진 포켓 마스크가 있습니다. 보호기구는 심폐소생술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사전 교육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심폐소생술 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러진 환자를 무리하게 흔들면 척추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가슴이 아닌 배를 누르면 위의 내용물이 역류해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억지로 물을 먹이면 물이 기도로 넘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리한 응급처치는 자제하고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아 심정지 환자에게 처치하는 것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인 심폐소생술 1단계는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의식을 확인한 다음 주변의 특정인을 지목해 119에 신고를 부탁합니다.
가슴 압박 시에는 환자 양쪽 유두를 잇는 가상선 중앙에 손꿈치를 대고 가슴과 수직이 되도록 팔을 곧게 펴 흉부를 압박합니다. 이때 환자의 가슴이 5에서 6cm 정도 내려가는 세기로 분당 100회의 속도로 압박합니다. 다음 단계는 한 손으로 이마를 누르고 다른 손으로 턱을 들어 기도를 개방한 다음 환자의 입을 완전히 덮고 환자의 가슴이 부풀 때까지 호흡을 불어넣습니다. 숨을 불어넣을 때는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빠르게 2회 실시하고 다시 흉부를 압박합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를 깨우려고 등을 두드리거나 가슴이 아닌 배를 누르는 행동, 억지로 환자에게 물을 먹이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